되는 날이 오게 되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는 연기우라고 하고요. 삶일운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 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지식창업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이맵 미드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아이맵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이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그 세미나를 열었던 게 아이맵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맨날 제가 아이맵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맵에서 뭐 안 해주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사실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짧아서 여러분들과 며칠 몇 박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책 한 권 나올 만한 정도의 분량이지만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로 수익 창출하기라고 써놨는데 내 경험과 노하우,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해 본 것 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머니 속의 경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경험해왔던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경험과 아는 것들, 당연한 것들이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는가 리스크 없이, 자본 없이, 재능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나왔나요? 네,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아직도 마땅히 없어가지고 그냥 적당한 거 가져왔는데 저는 지금 삶일운동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디자이너 브랜딩 상생 커뮤니티라는 이제 부자이너스와 암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맵으로 퇴사한 다음에 처음 월 1,000만 원이라는 요즘에 핫한 키워드죠. 그것도 이제 아이맵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달성을 처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달성한 방법을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그걸로 이제 2천만 원 더 달성을 해봤고 현재 우리나라 강의 플랫폼에서 아마 아이맵으로 수익화 교육이 아마 제 강의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디자이너이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스타링에서 제 강의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21년에는 라이징 슈터상, 22년에는 머니 부분의 최다 리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이맵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증거입니다. 캡처를 가져왔고요. 요게 제가 지금 그 VOD 판매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인데 열심히 아이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맵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이 그 타링에 있는 제 아이맵 강의만 듣고도 리셀러 활동 하셔가지고 월 1,700 달성하신 분도 계셨고 그 외에도 뭐 제가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 분들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저는 코로나 시국에 잘려서 지금 이렇게 나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3년 정도 다녔던 경험이 3만 원짜리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 그 전자책을 판매한 경험이 또 이제 30만 원짜리 세미나로 되었고 또 제가 홈페이지 외주를 했다 보니까 300만 원짜리 외주를 팔았던 경험을 가지고 나눴던 이야기가 한 기수에 3천만 원 그리고 한 세네 기수 정도의 1억 이상 매출을 달성한 교육이 됐고 최근 한 달에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메 리셀러 사업화 양성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 동안에 3천만 원 넘게 팔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아이맵으로 수익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뭐 홈페이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각자 지금 아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예, 뭐 홈페이지 사업도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시잖아요.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또 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단골 질문이 있어요. 이 성공하신 분의 실행력은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됐냐? 어떻게 그걸 그렇게 도전하셨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답변을 하시는 게 실행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저도 잘려서 매달 갑자기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서 간절하게 어쩔 수 없이 찾아다녔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코 제가 원래 뭐 막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뭐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수익을 만든다고 하는데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올린 강의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뭐 제가 막 천재적으로 뭘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무슨 뭘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비법이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는 당연한데 누군가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한테 정말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제 사수 팀장님을 너무 잘 만나서 팀장님이 저한테 이제 프리랜서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분한테는 되게 쉽고 당연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저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의 지식이었어요. 그게 너무 도움이 됐고 그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홈페이지 사업하는 방법도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강의로 만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제가 유일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년 몇 개월 전까지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시국에 잘렸는데, 그리고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최저임금 받아가면서도 일을 해봤었고, 알바 전전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곳 중에 하나인 성수동에서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사무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분이 1700 달성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제가 뭐 상담 교육도 하고 있고 커뮤니티 모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저의 이야기도 공유 드리고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나의 일로 나다운 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번에는 이제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초청을 받아서 제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요즘에 좀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38만 유튜버이시죠. 달변가 영쌤이라고 이제 당신은 이미 브랜드입니다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이분하고도 너무 이제 서로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북토크도 한번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잡하는 허대리라고 다들 아시죠? 그래서 월급 독립 스쿨이라는 책 내신 분인데 저희 디자이너 커뮤니티 부자이너스 굿즈도 전달해드리면서 인터뷰 영상 촬영 때문에 저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또 만나 뵀었고 이제 권미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는 책 외에 한 8권인가 책 쓰신 출판사 대표님이세요. 한 연봉 3억 버시면서 온라인에서 요즘에 굉장히 활동 잘 하고 계시는데 권 작가님하고도 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 같이 많이 하고 있고 권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월 1억 그리고 이제 마케팅 교육하고 계신 분이시고 이분하고도 블로그 마케팅도 교육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또 디자이너 분들은 많이 아시는 브랜드 만드는 남자 부만남님하고도 어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모임이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커뮤니티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자이너스라는 곳과 암거래소, 지식을 거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이너스는 비즈니스와 디자이너의 합성어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디자이너들의 모임, 그리고 지식을 거래하는 암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커뮤니티 리더, 사업가, 디자이너, 강사, 튜터 뭐 어디에서 불러주시냐에 따라서 이름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프리워커예요. 저는 항상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재택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옛날에는 마땅한 게 없었지만 지금은 기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리워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나다운 일로 내가 브랜드가 되어서 프리워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억대 연봉 프리워커 만들어준 영업 기밀 10가지라고 해서 거의 뭐 이 한 가지만 해도 제가 막 1시간, 2시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청 깊게 다룰 시간은 안 되지만 최대한 제가 아이맵이기 때문에 또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거의 뭐 책 한 권 나올 분량인데 실제로 책을 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10가지가 제가 책을 낼 내용의 좀 주된 내용이 아닐까 해서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시국에 잘리고 생존한 과정을 딱 요약해 보자면 저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배우기, 써먹기, 버티기.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직장인이었고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어떻게 벌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배우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배우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배움에서 중요한 건 내가 뭘 배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지식과 방법과 정보들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뭐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사람들이 돈 버는 아이템을 되게 많이 찾거든요. 어떤 아이템이 핫하고 어떤 게 뭐 돈이 되고 이런 거 찾는데 저는 그거보다 내가 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은 방법도 똑같은 아이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뭐냐? 내가 하면서 뭔가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보람이 느낄 수 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는 거.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써놨는데 나와 어울리는 키워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교육이나 수업을 할 때 나다운 걸 찾아야 된다. 나와 맞는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 과정이 사실 제가 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배움, 학습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그래서 이 써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읽은 거, 책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책 보고 공부를 했다면 그 책으로 배운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써보는 거. 이걸 내가 뭐 내용을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써먹기가 있는데 실행하는 것도 그렇고 글로 표현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뭐 유태인의 학습법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가장 좋은 학습법,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건 누군가한테 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남한테 전달할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가장 좋은 학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티기예요. 사실 요즘에 그런 짤이 돌더라고요. 버티는 거야? 뭐 버티면 다 되는 거야? 뭐 그런 짤이 있죠. 그래서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적으로 버텨야 되고요. 물리적으로 버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적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내 브랜드, 내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저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 되는 길이다 라는 걸 계속 이런 성공 스토리와 레퍼런스를 찾아서 내가 나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도 됐다, 저렇게도 됐다. 저 사람도 나보다 더 극심한 환경에서도 해냈다. 이게 다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내가 나한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홈페이지 외주나 다양한 뭐 어떻게든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서 계속해서 버텨냈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나 그걸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망할 수 없는 사업의 순서인데 사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망할까 봐 위험해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기성세대 사업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의 사업은 이제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에도 나오고 수많은 책에서도 나오는 마케팅 방식, 사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기준이 그거였어요. 내가 자본이 없이도 가능한 거.
노력으로 가능한 거, 그리고 망하지 않는 거, 리스크가 없는 거. 이제 그게 기준이었는데, 옛날 뭐 기성세대의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돈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데 돈 들죠? 홍보하는데 돈 들죠? 그 다음에 파는데 안 팔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였던 돈을 회수가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업 방식이 일단 사람을 모으는 마케팅을 먼저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만들어서 팔린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팔거든요. 이 순서 때문에 이게 망하고 안 망하고 리스크가 있고 없고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도 내 브랜드로 저는 이제 1인 기업, 1인 브랜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합니다. 컨텐츠를 만들든 뭐 이벤트를 열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사람을 모으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품 서비스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디자이너였다 보니까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내가 어떤 기술이나 상품이 있잖아요. 사업을 자꾸 거기에서 출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팔지? 뭐 어디서 팔지? 이제 당장에 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로고 디자이너다. 내가 로고 디자이너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로고를 팔지? 여기에서 생각하면 로고 디자이너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각자 뭐 하시는 일도 있겠죠?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밖에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으면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품에서 시작을 하면 차별화가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식을 만드는 게 결국엔 마케팅인데 사람들이 자꾸 제품과 서비스에만 몰두가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야 될 건 마케팅인데 사람을 모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유익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는 거. 그 사람들에게 나 이런 거를 줄 건데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다음에 브랜딩을 하시거든요. 제가 주로 메인으로 가장 이야기하는 게 브랜딩인데 브랜딩 가지고도 며칠이라도 말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브랜딩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시고 공감을 주셔서 저 사람은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나랑 통하는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브랜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로 충분히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이런 게 형성이 저절로 되실 거예요. 그 컨텐츠가 도움이 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가 모였냐에 따라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상품에서 시작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브랜드 사업을 하실 때 먼저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만든다. 그래서 먼저 결제 받는다라고 써는 거는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펀딩 같은 거. 그런 것도 상품이 아직 없는데 일단 결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팔렸냐에 따라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근데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만들고 투자하고 하면 이게 회수가 안 되는 순간 그게 다 빚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가 된 거란 말이죠. 해서 사람을 먼저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어. 뭐 필요해? 이거 어떤 거 같아?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 이게 나? 막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뭔가 진짜 팔린다라는 걸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오는데 혼자 고민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가 혼자서 막 고민하고 더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좋은 게 계속해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종 선택은 결국은 고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과정이 돼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결제까지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 창업이라는 말이 사실 어렵잖아요. 아직 와닿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컨텐츠를 유료로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텐츠라는 게 원래 무료잖아요. 근데 돈 받고 파는 컨텐츠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PDF가 될 수도 있고요.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 실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형태는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주는 거는 10,000원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만족도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또 나는 10,000원 냈는데 이렇게까지 준다고 하면서 더 나한테 호감과 신뢰감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무제한으로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콘텐츠 상품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무제한 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웨비나를 열면서 그거 녹화해가지고 또 VOD로 판매하고 요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상품이 계속 무한적으로 늘어나요. 종류도 늘어나고 하나 찍으면 이게 무제한으로 팔리니까 저는 매번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걸 녹화를 해놓으면 이게 계속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텐츠 상품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이점이 있다는 거를 꼭 아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뒤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무제한으로 팔 수 있는 게 이런 컨텐츠 상품의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도전해 보시고 나의 성장의 한계를 그어놓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은 사업의 순서나 상품은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수익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제가 오늘 10가지 중에 앞부분에서는 좀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컨텐츠 상품, 그리고 지식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 공식을 아셔야 내가 어디에서 빵꾸가 나고 뭘 더 채워야 되는가를 좀 설계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말씀드릴 건데, 자, 먼저는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래픽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지하게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노출이 되는가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마케팅, 홍보, 영업 이 부분이 다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게 어떻게 보면 내가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출을 만들려면 돈 아니면 시간을 써야 돼요.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리 잡기 전까지는 돈 아니면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거는 광고를 돌리는 거고요. 시간을 쓰는 거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콘텐츠가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노출을 만드는 게 이제 이 노출의 단계고요. 두 번째는 전환입니다. 그 노출돼서 온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자가 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출 대비 얼마나 구매가 되느냐인 건데, 이제 이런 구매로 전환이 많이 되려면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하고 갖고 싶게 만드는 거.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거기서도 명언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필요한 걸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구매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뭐 제품 같은 걸 만들면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공급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골라서 산단 말이에요. 없어서 막 못 사고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뭐 굶어 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취향의 차이, 갖고 싶은 거, 이제 그런 게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그걸 갖고 싶게 만들고 본성을 자극해서 팔리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게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브랜딩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마케팅에서 전환율을 굉장히 낮게 잡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1%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전환율을 얼마나 높이 가져갈 수 있는가가 매출을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가, 가격이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뭐 노출, 트래픽은 많이 이야기하니까 저는 단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디자이너였다 보니까 저가 경쟁이라는 게 가장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디자이너들뿐만 아니라 특정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다 똑같으니까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걸로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다 가격이 낮아져서 일을 더 많이 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가 경쟁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게 제가 가장 고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객들은 싸야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싸서 사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비싸야 사는 사람들도 있고 비싸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가 시장으로 진출해라라는 게 제가 좀 강력히 주장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를 팔아도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짜리 팔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팔면 월급이잖아요. 근데 내가 3만 원짜리를 팔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100개를 팔아야 되죠. 그럼 100개를 파는 동안의 그 노동과 수고와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시간도 벌려면 반드시 고가로 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고가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출을 만드는 공식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다 무용지물이 돼요. 노출이 없으면 아무리 상품이 있어도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노출이 많아도 전환이 안 되면 매출이 0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키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부족한가를 꼭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매출을 극대화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매출을 폭발적으로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가로 만들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할 말이 정말 많지만 빨리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유명해지면 똑같은 걸 팔아도 내가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도라는 거, 그리고 신뢰성,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상대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도 네이버에 연기후 치면 제 이름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에 공식 인물로 등록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써먹을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 인물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후기, 성과, 내가 기존에 팔아서 나왔던 그런 가치 입증할 만한 자료들 모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브랜딩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들한테 여러분들 맨날 가격 깎고 저가 경쟁에 시달리면서 디자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사기 힘드셨죠? 라고 공감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브랜딩 마케팅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솔깃하잖아요.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또 그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 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공감 메시지를 잘 던지게 되면 브랜딩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상품이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여도인데 판매자, 내가 얼만큼 그 상품에 관여하냐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를 들면 VOD로 녹화해서 팔아요. 아니면 그냥 PDF로 만들어서 파일을 전달해요. 그러면 내가 관여가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대1로 만나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줘요. 그거는 이제 엄청난 내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시간의 농도가 어떻게 얼마나 진하게 쓰이냐에 따라서 진하게 쓰이면 비싸게 받을 수 있고요. 뭐 그냥 상품 디지털 상품으로 띡 전달해 주는 거는 아무래도 비싸게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다양한 방식을 생각을 하셔서 좀 비싸게 상품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농도를 짙게 만들어서 1대1 상품을 만들면 비싼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제공량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도 묶음 상품으로 파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를 팔 때랑 10개 묶음으로 팔 때랑 가격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뭐 상담이다. 아니면 제가 이 지식 창업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과외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학원이나 과외나 뭐 한 달에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1년 결제를 하면 내가 한 달 공짜로 해줄게 해서 11개월치를 받아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과외도 1년치를 끊으면 11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가의 상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묶음 상품으로. 이게 꼭 실물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콘텐츠도 묶음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뭐 기간을 길게 잡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심각성이에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크리티컬하냐.
내가 해결해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고 간절한 문제냐에 따라서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얼마나 가치가 있냐. 제가 가르치는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게 또 굉장히 또 크게 작용을 하죠. 왜냐면 제가 아이맵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비용이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홈페이지 하나 팔아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 팔아도 회수가 되잖아요. 그만큼의 직접적인 물리적 가치가 있다 보니까 쉽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팔면 되잖아요. 실제로도 뭐 1,0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이 막 생기니까 또 그만큼 가치증이 되니까 저는 내 말에 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지식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이 되든 정말 돈을 벌 수 있든 아니면 뭐 정신적인 그 어떤 심리적인 가치여도 괜찮아요. 그걸 어디 가서 또 채우려고 하면 돈을 얼마를 또 내야 되는데 그걸 아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고가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희소성입니다. 제가 아이맵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 VOD 시장에서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지 않거든요. 타인에서 판매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제가 직접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나만의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희소성을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희소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경험과 스토리예요. 내 경험, 내 스토리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내가 뭐 디자인을 한다, 아니면 어떤 제품을 판다, 요거 가지고 어떻게 뭐 차별화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 많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근데 이거를 희소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왜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고,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해, 라는 이야기들 있죠. 이게 브랜딩에서는 이제 브랜드 본질에서 브랜드 비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나의 경험, 나만의 특성,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인류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고유의 속성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내 지식과 경험도 내 컨텐츠 상품도 유일해질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최근에 아이맵 리셀러 양성 과정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억대 연봉 프리워커 아이맵 전문 강사의 강의예요. 이런 브랜딩이 있죠. 그리고 관여도는 제가 실시간으로도 참여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VOD로, 그룹으로, 1대1로 다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를 그만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공 양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6개월을 잡는데 그 이상으로도 계속해서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심각성은 제가 얘기했던 그런 저가 경쟁을 탈출하지 못하게 되면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가 상품 아무리 많이 팔려고 하면 그만큼 트래픽 노출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마케팅 비용, 시간이든 돈이든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가치성은 뭐 하나 팔면 수업비 다 회수되는데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화 교육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죠. 희소성은 이런 교육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희소성이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번 교육을 만들어서 지금 한 달 동안에 3천만 원이 넘게 팔렸어요.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전자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만 원짜리. 거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여러분도 시작을 빨리 하셔서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시면 얼마든지 고가의 상품도 만드실 수가 있고 지식 창업 이런 컨텐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 열어서 막 몇 억씩도 몇십억씩도 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얼마든지 성장의 한계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거래소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무료 아이맵 강의나 이런 것들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무료 강의도 여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암거래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주머니 속 지식이 돈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순서를 간단하게 제가 4단계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채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요리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보강을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판매할 지식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판매하고 싶은 관심 있는 주제를 공부해서 채집하면 돼요.
재료를 모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기존에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알았던 내용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책으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누가 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예를 들면 뭐 브랜딩이다 아니면 마케팅이다 그 분야의 책 일단 세 권부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준은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안 하거든요. 대부분은 특정 분야의 세 권 사가지고 공부해서 전달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많잖아요, 요즘에. 검색해가지고 한 10개만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유료 상품, 요즘에 전자책 많잖아요. 뭐 몇천 원짜리도 많고, 그래서 그 분야의 유료 상품인 전자책을 하나라도 한번 구매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 정도도 돈 받고 파는구나. 돈 받고 파는데 이 정도라고? 이 정도 나도 하겠다. 라는 자신감이 뿜뿜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를 모으시고, 이제 이거를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과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제목을 하나 뽑는 거예요. 주제를.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초보 디자이너 공략집이라고 해서 초보 디자이너 분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나보다 한 5살, 10살 어린 친구들한테 잔소리 할 수 있잖아요. 꼰대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원이 되고 나서 내가 만약에 대학생이 된다면 아, 내가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걸 공부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저 과제 뭐 밤새서 한다고 얼마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러고 있었네. 그런 후회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서 PDF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시면 상품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주제를 하나 뽑아서 손질을 하시고요. 이제 시식, 무료로 나눠줘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 같아라고 맛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맛을 봐야 느낌을 봐야 사거든요. 마트 가서 냄새 나가지고 한번 먹어보면 이거 맛있다 한번 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맛보기 버전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PDF 하나 만드느라 막 몇 달이 걸렸는데 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피드백을 받아보고 개선을 해서 후기라도 모아보고 그런 경험이 없이는 어차피 많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명한테 팔 거 아니잖아요. 몇십 명, 몇백 명한테 팔려면 10명한테라도 맛보기를 보여줘보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후기도 받아보셔야 나중에라도 더 많이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시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는 뭐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이맵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디지털 상품으로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첫 상품을 아이맵으로 전자책 만들어서 디지털 상품으로 올려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면 내가 만약에 이거 한다고 해서 전자책 내가 뭐 10,000원, 20,000원 만들어서 이거 얼마나 팔리겠냐 이거 한다고 내가 뭐 월급이 나오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거 하나 해본 거랑 아닌 거랑 달라요. 저도 뭐 얼마 팔리진 않았지만 이 경험이 세미나의 주제가 됐고 그 세미나 경험이 또 상담의 주제가 됐고 그 경험이 이어져서 지금의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회사 다닐 때의 연봉을 벌었어요. 그게 네, 지금 채팅이 올라주는데 처음에 전자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도전했던 시기에 아이템이 생각이 안 났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후배들한테 내 옛날에 똑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있더라고요. 내가 사업 책을 몇 권 보니까 뭐 부의 추월 차선이며 뭐 나는 4시간만 일한다며 뭐 부자의 그릇이며 이런 것들이 제 성공에 관련된 걸 보니까 할 말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몰라서 저 고생을 했네. 그런 걸 썼어요. 하고 싶은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각자의 분야에서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질문이 올라와서 저는 회사 다닐 때 IT 기업에서 UI/UX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뭐 홈페이지 만드는 게 전문가만 전공자만 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 제가 예시를 들은 1700 버신 분도 비전공자고요. 저희 수강생 분 중에도 얼마든지 전공 아닌데도 홈페이지 사업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요게 제가 처음 팔았던 참 저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해서 나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과 내가 직장에서 다녔던 경험을 합쳐서 내 몸값을 높이는 법에 대한 걸 이 전자책에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광고 돌려서 판매를 했어요.
지금은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품절 처리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또 이제 여섯 번째로 지식 자판기로 설명을 드릴 거는, 저는 이제 시간을 같이 버는 걸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일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제가 지식 자판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웹페이지만 잘 세팅을 해도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마케팅에서는. 그런 것만 잘 페이지를 용도에 맞게 설정을 하더라도 어, 진짜 좋은 효율적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판기처럼. 자판기 하나 세워놓으면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부 보여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다 거의 90% 자동화를 했거든요. 첫 번째 샘플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 페이지를 만들어서 신청서를 받고, 저는 신청 받을 때도 그냥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왜 신청하려고 하고 기대하는 게 뭐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가 고민이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저는 이 방법으로 제 최근에 지금은 업데이트를 하려고 잠시 막아놨는데, 부자뉴스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무료 PDF. 요거 배포로 2,000명 넘는 정보를 받았어요. 이메일과 그분들의 의견을. 그래서 저는 이메일 리스트가 그것만으로도 2,000개를 넘게 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메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안 들이고도 그 정도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이메일을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메일로 샘플 PDF를 제공을 하고, 그 PDF 안에 좋은 정보도 들어있는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넣습니다. 뭐 나 홍보할 거 하고, 뭐 그 다음에 유료 상품이 있으면 유료 상품 넣고요. 뭐 카페 가입시키고 싶으면 그거 주소 넣고요. 그다음에 안내할 거 다 하고, 이 전자책에 대한 후기를 달아주면 뭘 또 줄게요라는 후기 보상 안내까지 해놔요. 그리고 이제 유료 상품까지 해놔가지고 이제 구매 페이지로 또 연결을 해놓죠. 그 다음에 후기 보상이, 이 상품에 대한 후기 보상을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써놨기 때문에 후기도 올려주시겠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인증을 해놓게 만들어 놨으니까 후기를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기를 보고 또 사람들이 또 새롭게 유입이 되겠죠. 저는 이 사이클을 IMF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동화를 해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이제 퇴사 디자이너 월천 가이드북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무료 전자책을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광고로 돌렸어요. 인스타로 만들어서 광고를 돌리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랜딩 페이지 링크를 넣을 수 있죠.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요게 저희 부자이너스 홈페이지에 있는 곳인데, 이제 신청 폼, 입력 폼 있죠? 아마 아이맵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력 폼에다가 이렇게 항목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요걸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면, 근데 요것도 제가 귀찮아서 자동화를 시킨 게 뭐냐면, 원래는 이메일을 받아서 그 이메일로 내가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입력폼 설정에 가면 제출 완료 후 URL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출을 하고 나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다운 받을 수 있는 걸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제출하면 바로 자동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에다가 파일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래 버튼 눌러서 받으실 수가 있고, 뭐 여기 이때는 당시에 플러스 친구를 또 추가를 신청을 받으려고 이제 비밀번호를 또 걸어놔서 비밀번호는 거기에서 볼 수 있게 또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또 자동으로 플러스 친구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버튼 설정에 가시면 파일 첨부가 있죠. 여기에다가 네, PDF를 넣어놓고 알아서 받아갈 수 있게 이렇게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요게 제가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간혹 이제 너는 교육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방식이 다른 사업 하시는 데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옛날에 지금 유명하신 그 강영욱 대통령 있으시잖아요. 그분도 옛날에 강아지 훈련하는 방법 해가지고 무료 PDF 신청해가지고 이메일 남겨주세요 해서 배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디자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홈페이지 의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맡길 때 알아야 될 체크리스트라든지 뭐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홈페이지 만들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잘 모아다가 PDF 만드는 거예요. 내 잠재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정보를 PDF로 잘 정리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잠재 고객들의 이메일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괜찮고 뭐 단톡방으로 모아도 되고 뭐 카페로 모아도 되고 어떻게든 그냥 일반 팔로워나 뭐 구독자가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나한테 더 가까이 온 사람들을 모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훨씬 높은 확률로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자책 안에다가 이렇게 후기 보상에 대한 안내 그리고 메인 상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었어요. 이건 되게 옛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전자책 PDF 안에다가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광고 대놓고 하세요. 나 이런 상품 있으니까 이 무료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천만 원 이상 팔린 교육도 저는 광고비 하나도 안 들였어요. 기존에 있는 이메일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시로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상품을 뭘 만들 수 있는가?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충분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막상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그리고 나는 뭐 홈페이지 사업은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라면 내 고객들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사업에 홈페이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메뉴로. 그리고 1대1 상담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사업이라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후배를 교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뭐 직장인이다? 직장인이면 인수인계 할 수 있잖아요. 막내가 들어오면 일 알려줘야 되잖아요. 뒤에 뭐 내가 뭐 강사여야 되고, 뭐 교육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문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는 어디 있고, 뭐 파일 정리는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런 거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실무적인 정보도 누군가한테는 엄청 절실한 정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1대1로 알려주는 거 과외식으로 아니, 고등학생도 중학생한테 과외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경제 활동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생각보다 1대1 상담으로 내가 밀착해서 나의 시간의 농도를 진하게 쓰게 되면 얼마든지 고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가 상품 되게 많아요. 저희 그 오시는 분들도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거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사업의 시장에서는 고가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일 100만 원 받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자신이 없고 가치 입증이 안 돼 있잖아요. 무료부터 시작하세요. 무료로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도 연습을 하고요. 이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 내 지식이 정말로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도 해보고 어떤 사람이 오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궁금하고 의심되는 거 다 물어보세요. 고객한테. 네. 고객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저도 무료 상담 몇 달 동안 했었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 그러면 진짜 돈이 되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식 창업 유료 컨텐츠를 만들면 컨텐츠 주제도 어떤 주제들이 좀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인기가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밥벌이가 되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일의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돈 버는 법, 뭐 누군가한테 정말 절실한 문제, 희귀한 주제, 그리고 돈이 된다라는 게 검증된 주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주제면 되고 어떤 주제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주제도 잘 파는 사람이 있고 못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내 성장.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든지 간에 팔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브랜딩, 마케팅, 뭐 사업 자체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밀접한 주제를 잘 팔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주제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주제면 되고 어떤 주제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질문이 올라와서 제 부자이너스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올 거예요. 뭐 카페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 탭에 무료 PDF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인스타에는 일단은 지금 막아놨는데 부자이너스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네, 그러면 브랜드를 만들어서 뭐 나도 유료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나 이제 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고, 제가 진로 고민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진로 고민을 제가 15년 했다고 얘기를 해요. 10대 때까지는 고민도 안 했고요. 20대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도 길을 못 찾았어요. 근데 퇴사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을 해서 지금은 내가 내 진로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진로를 어떻게 찾았나를 고민해봤어요. 나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밌어졌지? 나한테 맞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는 어떻게 찾았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수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네, 공감수집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뭐 브랜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뭐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새끼 오리가 태어나면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사업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본 대단한 사람을 자기 엄마라고 부모라고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레퍼런스를 제가 많이 찾아보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된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쩌다가 처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인다. 뭐, 그래서 이 사람을 전적으로 막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 나한테 굉장한 인사이트를 이제 주신 분이니까 대단할 수 있지만, 나한테 정말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레퍼런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에 1인 브랜드, 뭐 인플루언서 분들, 이렇게 이제 자립한 사람들, 독립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와 거리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사업을 하고 싶다,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사업 공부, 브랜딩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성장 탐색이라고 했는데 성장, 공부를 하면서 탐색,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과 실행, 학습, 공부를 하면서 계속 써먹는 거, 읽으면서 써보는 거, 뭐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든 SNS를 해보래요. SNS에서 내 이야기를 올리래요. 공부한 걸 공유하래요. 그래서 진짜 공유해보는 거예요. 블로그 하나라도 올려보고요. 인스타 하나라도 써보는 거예요. 처음엔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과 실행을 반복하고 읽기와 쓰기를 반복하세요. 그 과정에서 항상 내 선택의 기준,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걸 택해야 되나,의 기준은 공감. 여러분이 공감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레퍼런스를 찾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봤더니 나도 저랬는데 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어려움 겪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같은 공감해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의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 됐대요. 그럼 그 방법이 나한테 힌트가 되고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사람, 저 인플루언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보였다,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뭘 배울 건지를 꼭 선별해서 골라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롤모델을 막 20명, 30명이라도 찾으라고 해요. 한 명이 아니라. 그게 왜냐면 롤모델을 찾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중에는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 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라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에서만큼은. 그렇게 여러 개 찾는 거죠. 마치 이제 뷔페에 가서 이제 하나씩 맛을 보고, 요것은 입맛에 맞네? 요거는 좀 별론데? 맛있는 거를 이제 계속 선택하다 보니까 나는 일식이 입에 맞네? 이런 식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 분야, 진로를 찾을 때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거를 찾으려면 막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한 10년쯤은 해봐야 뭐 이거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걸 다 찾아내겠어요. 물론 뭐 이제 진짜 깊이 들어갈 때는 하는데 첫 시작 단계에서는 탐색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거죠. 간접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컨텐츠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19 돼가지고 이제 20살 되는 애들한테 평생 직장을 네가 골라야 되니까 그 직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봤다고 고등학생들이 뭐 사회 경험 뭐 해봤다고 평생 직장을 고르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때 당시에 뭘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대 다녔다가 이과 갔다 공대 갔다가 그만두고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힘들게 미대 입시까지 다시 치르고 또 막 휴학도 많이 하면서 방황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생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10년을 해놓고도 그리고 직장 어렵게 들어가서 몇 년 이제 겨우 막 늦가기로 경력 몇 년 쌓았는데도 경력 스스로 단절시키고 이제 나의 길을 가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동안에 왜 내가 나의 길을 못 찾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레퍼런스가 없던 거예요. 인생에 대한 레퍼런스를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당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만 봤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 같은 회사에 있는 직장인들만 봤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에게.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뭐 유튜버들도 많고 인플루언서 분들 많고 대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나답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멋있는 일 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는 일, 자기다운 일로 먹고 살면서 더 많이 버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처음 알게 되면서 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꿈꾸던 자유로운 프리워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내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공감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공감되는 방식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로 뭐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거의 방법이 제가 공감수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도 수강생분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공감수집이라는 게 와닿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도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뭐 자료를 많이 찾아봤다면 어디에 공감이 됐는가를 한번 꼭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게 공감이 됐고 왜 공감이 됐는지를 적는 게 이제 그 글이 내 머릿속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 나온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내가 스스로 보기 어려워요. 근데 글로 써서 꺼내보면 내가 보여요. 이게 메타인지라는 게 나에 대한 객관화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알고 모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글 써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느끼는 거, 공감되는 거, 도움이 되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글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도 이제 2년 정도 되면서 정말 많은 실행을 했거든요. 제가 아마 저를 미리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웹이나 뭐 교육 프로그램 했는지 아실 거예요.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진짜 수십 가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실행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실행력을 기를 수 있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기예요. 이게 억만장자도 제로로 시작해서 사업 이루어 보겠다라고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온갖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삶을 살면서 위기가 한 번쯤 올 거예요. 지금이 위기라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지만 코로나 시국도 사실 굉장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부터 이 위기가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위기에서 그냥 망하는 걸로 가느냐가 사실 굉장한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계기가 돼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냥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라면 이게 계기다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라임 좋아하거든요. 좀 단어 이렇게 제가 약간 네이밍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바리서라든지 삶일운동이라든지 부자이너스라든지 이런 거 이름 짓는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위기, 계기, 하기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민을 내가 뛰어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앞질러 갈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다. 누군가는 똑같은 고민했다. 그 고민에 대한 답변도 누군가는 어딘가 해놨을 거다. 나는 찾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 나만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누가 그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똑똑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해놨겠어요? 거기에 대한 좋은 영상이나 책 왜 없겠어요? 다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는 노력을 얼마나 해봤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인식만 바뀌어도 현실이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일단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근데 이게 하는 게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의지력에 분유하라고 생각을 해서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인간은 다 의지가 없습니다. 부족해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잘려서 매달 카드값 나가고 돈 나가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정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었고 오늘 내용도 내가 저 내용 되게 좋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하는 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해도 큰일 안 나는 분들이 지금 이걸 당장 도전 안 해도 큰일 안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심각하고 절실하고 난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타의에 의해서는 정말 빚을 졌거나 저처럼 잘렸거나 이런 분들. 자의에 의해서는 일부러 내가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번 달까지 예를 브랜딩 책 3권 다 안 읽으면은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걸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든지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억지로 만드는 거. 어떤 분은 일부러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일부러 자취를 해서 돈이 나가게끔 만든 다음에 매달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막 다짐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그 달콤한 맛을 보시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오늘 제가 빠르게 진짜 책 한 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10가지를 한번 좀 속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인생의 장애물은 99%의 사람들도 부딪히고 겪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내가 장애물이라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내가 이 1%가 되는 기회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지금이 내가 좌절할 때가 아니라 기회라는 걸 인식할 때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나의 삶과 나의 일 저는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일도 브랜딩이 돼야 되지만 삶도 브랜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과 일의 브랜딩. 그래서 3.1운동이 사실 독립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브랜드로 각자 하고 싶은 일로 멋진 일로 나다운 일로 독립을 해서 정말 멋진 브랜딩을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